어떻게 사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일까? 맹자에는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표현과 고사성어가 유독 많이 등장한다. 오십보, 백보, 호연지기, 사이비, 연목구어, 여민동락, 불감청 고소원, 도탄, 농단. 사입이나 농단같이 언중의 대화 속에서도 개똥처럼 흔하게 굴러다니는 표현이 공자, 맹자 같은 성인의 혀끝에서 나왔다. 대부분의 고사성어는 양해왕과 관련된 이야기가 출전이다. 양해왕의 양은 나라 이름이 아니다. 원래 회왕은 위나라의 왕이다. 해왕 즉위 이후 수도를 대량으로 옮겼다. 그래서 양해왕이라 부른다. 원래 황하 북쪽 안읍을 수도로 두고 있었는데 진나라의 황하 서쪽 땅을 빼앗기고 쫓기듯 오늘날의 하남성 개봉인 대량으로 천도했다. 그래서 쪼그라질 대로 쪼그라든 나라의 운명을 반전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주로 천하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공을 들인 결과 맹자를 위시해 추연, 순호곤 등의 인재들이 대량으로 몰려들었다. 맹자는 신랄하게 양해왕의 통치를 평가하고 품평했다. 한 지역에 흉년이 들었을 때 나름 자랑스럽게 대처한 해왕의 정책에 대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혹평을 내린 것이다. 농사 짓는 때를 어기지 않으면 곡식은 다 먹어치울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코가 작은 그물을 연못에 넣지 않으면 물고기와 자라는 다 먹어치울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도끼를 때에 따라 숲속에 투입하면 목재는 다 사용하지 못할 정도가 됩니다. 곡식과 물고기와 자라를 다 먹을 수 없고 목재를 다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곧 백성이 살아있는 자를 봉양하고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데 유감스럽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를 봉양하고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것. 이것이 왕도 정치의 시작입니다. 맹자, 양회왕편 중에서. 이미 맹자는 경제 문제에 있어 증산보다 분배가 더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맹자는 양생과 상사 이슈가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한다. 그야말로 삶과 죽음의 문제다. 개와 돼지가 사람이 먹는 것을 먹는데도 단속할 줄 모르고 길에 굶어 죽는 자가 있어도 곡식 창고를 개방할 줄 모르면서 사람이 죽으면 그저 내 탓이 아니오 흉년이 들어 그렇소 라고 말한다면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고는 내 탓이 아니오 칼이 죽였소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만일 왕께서 흉년이 들었다는 핑계를 대지 않고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신다면 천하의 백성이 위나라로 몰려들 것입니다. 맹자 양회왕편 중에서. 여기서 개와 돼지가 사람 식량을 먹는다는 것은 흉년의 기득권층의 식량을 백성들의 호구직책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사치에 낭비함을 뜻한다. 발렌틴 투른과 슈테판 크로이츠베르거가 공저한 무엇을 먹고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따르면 식량 위기의 주범은 인구 과잉도 아니요 식량 부족도 아니다. 먹거리 부족 문제의 본질은 육류 소비 증가에 있다. 단적으로 소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옥수수 등 곡물 사료 8kg이 소모된다고 한다. 게다가 16,000리터의 물도 필요하다. 쉽게 말해 우리가 기름이 잘잘 흐르는 맛난 스테이크 한 조각을 먹어치우느라 아프리카의 아이들은 몇 끼니를 굶어야 한다. 또 하나 맹자가 지적한 지점은 창고의 개방이다. 사람이 먹을 식량을 돼지에게 먹이는 것만큼 잘못된 것은 흉년이 들었는데도 나라의 창고를 개방하지 않는 것이다. 고구려 고국천왕시대의 명체상 을파소가 제안한 진대법을 떠올려보자. 춘공기에 곡식을 구워주고 가을에 돌려받는 정책이다. 당장 굶어 죽는 백성을 구휼해야 하는 임금의 도리를 강조한 제도다. 맹자는 발이라는 표현을 써서 창고의 개방을 표현했다. 진대법처럼 당장 빌려주고 받으라는 것인지 아니면 무상으로 분배하라는 것인지 발에 대한 해석이 명쾌하진 않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선 창고 개방을 통해 아사자의 발생을 막고 봐야 한다는 지점이다. 서울시장직을 내건 무상급식과의 대결이 한바탕 벌어진 후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은 교육감 선거 및 지자체장 선거의 단골 이슈가 되었다.
복지 포퓰리즘이다. 내 세금으로 왜 이건희 손주한테 공짜 밥을 먹이냐. 다양한 반대 입장과 논리가 있다. 굳이 세금을 사용해서 부유한 집 아이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게 영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재벌집 아이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할 필요는 전혀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급식비를 내고 밥을 먹는 동안 한 반에 몇몇 학생만 무상급식을 먹는다면 그 상처가 얼마나 클지 상상해보라. 유년기와 사춘기 아이의 연약한 마음에 피가 철철 흐를 것이다. 재벌집 아이 공짜 점심이 아깝다고 울부짖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대한민국 재벌들이 고작 16억의 상속세를 내고 8조 원의 재산을 물려받는 현실을 먼저 직시하라고. 아이들 점심값에 벌벌 떠는 그대들이여. 맹자가 말한 흉년에 굶어 죽는 사람이 길에 널려 있어도 개와 돼지를 사람보다 먼저 먹이고 자신의 창고에 가득 쌓인 곡식을 나눠주지 않는 자. 과연 누구인지 돌아보길 바란다. 삶과 죽음의 문제는 실존의 전부다. 실존의 차원에서 엄밀히 말하자면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잘 죽을 필요까지는 없다. 하지만 맹자가 양생만큼이나 상사를 챙기는 것은 공동체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인간 하나의 실존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간, 우리의 사이,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고려한 것이다. 얼마 전 본 드라마에서 나는 맹자의 마음을 느꼈다. 저 드라마의 작가나 PD는 분명 맹자와 논어를 읽었을 거야 라는 상상까지 해가며 드라마에 푹 빠져들었다. 파편화, 분절화되어가는 막막한 우리네 삶 가운데 공동체를 지향하는 태도, 그리고 유독 장래에 집착하는 스토리가 자꾸 맹자를 떠올리게 만들었던 것이다. 공동체에서 최약자를 보호하고 함께 걸어가게 만드는 드라마. 이 기묘한 드라마의 제목은 나의 아저씨다. 하루 24시간 몸이 부서져라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지안. 아버지가 남긴 사채를 갚으면서 편찮으신 할머니를 홀로 돌보느라 그녀의 얼굴엔 슬픔과 분노만이 가득하다. 그런 사정을 알게 되자 자신의 불이익까지 감내하며 보듬는 동훈. 동훈은 정인애란 이름의 술집에 매일같이 모여드는 동네 친구들과 쓴 소주를 마시며 하루의 고단함을 달랜다. 인간 소외의 현대사회에서 툭 떨어져 마치 무릉도원으로 들어간 사람들처럼 공동체 사회를 완벽히 회복한 동훈과 그의 가족, 그리고 친구들, 그네들의 행복한 모습을 넋놓고 바라보다가 이건 판타지야 라고 씁쓸하게 자위했다. 동훈은 회사에서든 동네에서든 지안을 공동체에 젖어들게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지안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치르는 과정에서 동훈의 가족과 친구들은 공동체의 최약자인 지안을 따뜻하게 위로한다. 동훈의 형 상우는 청소방을 운영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은다. 그동안 고마웠던 동생들에게 멋진 양복을 입히고 멋진 오픈카를 태우고 특급 호텔에서 묵는 화려한 휴가를 위해서였다. 하지만 지안의 할머니가 초라하게 저 세상으로 떠나는 모습이 안타까운 나머지 애써 모은 돈을 몽땅 털어 동네 친구들을 부르고 동네 친구들의 이름으로 화환을 마련한다. 이렇게 장례식을 함께 치르면서 부서질 듯 삭막한 이 세상에도 어딘가 오아시스가 숨어있음을 몸소 보여준다. 임방이 예의 근본을 물었다. 공자가 답했다. 참으로 큰 질문이구나. 예는 사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검소함이다. 장래의 예는 수월하기보다는 차라리 슬퍼함이 낫다. 논어 8일편 중에서. 공자는 예에 집착했고 특히나 상사의 예에 더욱 집착했다. 공자는 누군가 장례를 칠 여력이 없자 자신의 집을 내어주면서까지 애도의 마음을 깊게 나눴다. 장례의 예식이 자연스럽게 척척 이루어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슬픔의 깊이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동훈의 형 상훈이 굳이 화환을 놓고 친구들을 부른 건 단순히 사치스럽고 성대한 장례식을 원해서가 아니다. 상훈의 행동은 지안의 슬픔을 나누려는 진심, 다시 말해 공자가 강조한 슬퍼함이 그 근본이다. 나는 누군가의 아픔에 진심을 다한 적이 있는가?
이 드라마를 보며 부럽기도 했다가 부끄럽기도 했다. 우리는 잘 살아야 한다. 그리고 잘 죽어야 한다. 삶과 죽음은 한 몸이다. 맹자가 양생과 상사를 굳이 왕도 정치의 두 기둥으로 꼽은 이유이기도 하다.